앉아서 들어가는 업어치기를 할 때 동작이 뚝뚝 끊기는 느낌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처음 잡기 들어갈 때 왼손 오른손 어쩌서 먼저 잡으시나요? 업어치기를 할 때 스피드가 중요한 허리 튀기면 허리 후리기는 불리하게 잡혔을 때 기술 들어간 연습을 해야겠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꿈치 들고 한다는 느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방어하다 잊어먹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요거는 설명해드리면 유도 12년 차인데 유도가 어렵습니다. 꾸준히 재미로 하면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창기 영상 중에 제가 유도는 어떤 모습을 그려가면서 하면 된다라고 했던 말이 비슷하게 있는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 같았어. 도장에서 앉아가지고 있으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잡고도 한 판씩 탁탁탁 넘겨주고 또 그 관원들도 저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넘기면 저도 이쁘게 잘 넘어가지고 이게 나이가 먹어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멋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운동들이 제 생각,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검도나 유도 같은 운동들은 그렇게 하면 정말 멋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업어치기 앉아서 들어가고 안 걸릴 때 안 뒤축 거는 것보단 다리 한 개를 드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쪽 다리를 드니까 상대방이랑 머리가 부딪힐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마 제가 이거 말씀하시는 게 그거 같은데 업어치기 들어갔다 왼쪽 무릎 들어주면서 보내주는 그거면 왼쪽 무릎을 들어주면서 왼쪽 무릎을 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제 다리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방 회전각도로 머리를 넣어줘요. 상대의 머리를. 상대의 머리가 여기 무릎에 부딪히는 게 아니고 이 사이 공간에 넣기 때문에 제 몸이 조금 더 동글게 말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업어치기는 원의 형태, 전방 회전납법의 원의 형태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시작이고요. 시간이 되면 이 모습은 소용돌이처럼 되게 됩니다. 동그랗게 해서 상대를 위에 올려놓고 돌리는 것은 기본적인 형태고 내 몸이 동그랗게 커서 가는 게 아니고 크다가 우르르 가고 안쪽으로 팍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몸에 붙여가지고 몸을 튕 튕기면서 몸을 소용돌이처럼 말고 나가시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발을 들어주면서 내 다리 사이에 몸을 집어넣어서 제 몸이 더 다리 사이로 쑥 들어가면서 원을 그리는 게 아니고 훅 말려 들어가요. 그럼 상대 여기 말려서 훅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리 사이에 넣어라라고 비유를 하긴 했는데 그게 아니시면 일어나거나 아니면 한쪽 방향, 모방향으로 내 몸을 던지면서 갖는 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계속 기본을 말하는 건 시행착오가 나와요. 부상이라는 것도 나오고 나의 내 부상일 수도 있고 상대 부상일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감지 못하고 먼저 실력이 올라버리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떤 상태들이 위험하구나를 말로 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몸으로 느껴봐야 되는 건데 그게 기본적인 형태가 아니고 지금 당장 넘기는 것에 집중해 버리시면 내가 그 전에 알고 가야 될 거를 놓쳐버리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몸으로 느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한두 번 더 생각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설명 156번에 쉽게 설명하는 업어치기의 역할과 형태라는 곳에 제가 올려놓긴 했고 또 업어치기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앉아서 들어가는 업어치기를 할 때 동작이 뚝뚝 끊기는 느낌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동작이 툭툭툭툭 끊겨요. 구분 동작으로 보시는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형태가 내 몸이 원의 형태를 계속 만들지 않으면 원이 아니고 네모, 세모, 네모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툭툭툭 끊기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제서야 동글동글하게 깎고 있으면 원은 점점 작아질 겁니다. 그럼 시작부터 원의 모습을 한다면 눈덩이처럼 튀어나갈 수 있겠죠. 더 응축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시작을 원의 형태에서 계속 만들어 나가면 소용돌이처럼 말려나가는 모습도 더 큰 모습의 원도, 더 작은 모습의 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업어치기를 내 몸에 익힐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그것을 구분 동작으로 알고 계시면 이 힘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고 내가 왜 왼손을 당겼고 오른손이 왜 이 자세를 왜 했으며 왜 왼발이나 오른발을 어떻게 밀어주고 왜 대각선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의문점으로밖에 남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업어치기 형태를 보면 다 연계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다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게 있어요. 그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이 그냥 가버리면 나중에는 결국은 왜지? 왜 나는 계속 끊기지? 왜 자꾸 끊긴 느낌이 들지? 라는 것을 궁금증에서 잡혀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상황들이 나와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기본이라고밖에 말할 수도 없고 따지고 보면 실전에서 하나도 안 먹힐 수밖에 없기도 한 그런 원론적인 계속 기본적인 원의 형태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본인의 업어치기는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람 몸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쉽게 말해서 가장 맛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본인이 알아갔을 때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업어치기 잘 되겠는데요? 라고 제 눈에 보이긴 하지만 본인이 그 찾아가는 재미나 본인이 해결해가는 상황을 계속 느껴보시면 그게 자기 것이 되고 그것이 진짜인데 제가 먼저 선수 쳐서 스포하듯이 이거 하면 되겠네요? 라고 해버리면 저한테 의지하거나 또는 상황이 어려울 때 저를 또 바라보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어느 형태의 모습만 기본적인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알려드리고 힌트를 드릴 수는 있으나 무엇이 정답이니 이렇게 하십시오. 몸의 형태가 키가 몇이고 뭐 힘이 어떠신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는 직접적으로 말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시거나 또는 쫓아가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장 맛있는 부분이거든요. 재밌어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제가 뺏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처음 잡기 들어갈 때 왼손 오른손 어떤 먼저 잡으시나요? 어떻게 보니까 오른손을 먼저 잡는 게 안정적이라고 본 것 같아요. 오른손 잡이 기준이면 저는 왼손을 먼저 잡으러 갑니다. 오른손을 먼저 오면
나쁜 건 아닌데 초급이거나 이 왼손으로 내가 상대를 먼저 잡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냥 쉽게 오른손이 먼저 가면 내 오른손이 들어가는 순간 빗당겨치기, 업어치기에 희생양이 되게 하고 안뒤축 감아치기, 어깨로 매치기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을 내민다는 뜻은 오른손 잡는데 오른손을 내민다는 뜻은 왼발로 선 상태에서 오른손을 내민 상태가 되게 되면 중심을 주거든요. 그렇게 공간이 생겨요. 이걸 상대에게 줘버리면 상대는 그 공간을 써면서 마음대로 하게 될 거예요. 라고 미리 말을 하죠. 물론 당연하지만 수준이 오르면 그것까지 다 알고 오른손을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는 되도록이면 왼손을 먼저 내밀고 왼손 잡기를 먼저 하시라 라고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꿔 나가시라 라고 말을 하죠. 오른손을 내밀면 어떤 위험한 점이 있으니 알고 내미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업어치기를 할 때 스피드가 중요한 스피드도 중요합니다. 스피드로 해야 되는 업어치기도 있고 방어를 해도 끝까지 천천히 가다가도 끝까지 가버려서 말려 들어가는 그런 업어치기도 있다고 생각해요. 스피드가 필요할 때도 있고 정확한 자세나 스피드는 사실 근데 기본이 되고 둘은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스피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허리 후리기하고 튀기 쓰는 허리 후리기는 말 그대로 허리 기술인데요. 허리 튀기는 허리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낙법을 치는 사람이 느끼거든요. 이거는 허리 후리기는 낙법을 치면 편안하게 낙법이 쳐지는데요. 허리 튀기를 하면 낙법을 치는 사람이 아이고야 아이고 아프다라고 하면서 받아요. 제가 알기로 허리 튀기가 허벅다리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못하게 된 상황이 됐을 때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허리 튀기는 받는 사람이 낙법을 되게 아프게 받아요. 허리 튀기는요. 그런데 허리 튀기는 다리를 드는 힘이 굉장히 세면 셀수록 좋기 때문에 나보다 헤비급인, 나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선수들을 허리 후리기로 감는 것보다는 허리 튀기로 들어줘서 돌려버리는 게 조금 더 기술상으로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보다 무거운 친구들을 잡을 때는 허리 후리기도 하지만 이 친구가 정말 안 되면 허리 튀기를 좀 많이 써먹기도 합니다. 스피드로 들어가서 하는 업어치기는 몸이 내려가면서 기울이가 되는 것 같고 기울이기를 하고 들어가는 업어치기는 잡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잡기를 잘 하시는 분을 만나면 업어치기 각을 아예 안 주시는 분도 계셔서 기울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에 부딪히는 것 같아서 정답을 찾아가는데 너무 어렵네요. 유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자세에서든 별의별 기술들을 다 당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는 보기도 했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기 때문에 자세를 아예 각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나 잘하는 분들끼리 하는 걸 보면 기술이 안 나오고요. 잡기 싸움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상황과 각을 다 안 줘요. 그만큼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설픈 잡기나 또는 정확하지 않은 잡기를 잡아놓고도 억지 기술을 하면 절반이라도 뽑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서로 다치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하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준이 있는 분들은 잡기 싸움만으로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것을 느끼시기도 할 것이고 본인들도 그 정도의 퀄리티 있는 잡기 싸움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 선수들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좀 있죠. 마루야마와 아베 선수도 잡기 싸움으로 하루 왼종일 하다 지도 싸움으로 끝났죠. 왜냐면 잡기가 나오는 순간 한 방에 끝나기 때문에 잡기 싸움이 어렵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업어치기 전과 후의 기술들을 다듬어 보십시오. 제가 비유로 럭스 큐로 스턴 걸어놓고 데마시아를 날려야지 스턴도 안 걸어놓고 데마시아 날리면 되겠냐? 스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 주기술이 업어치기면 업어치기 전후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업어치기는 저는 비유가 럭스라기보다는 아리에 좀 비유를 많이 하긴 하는데 업어치기는 한 번에 끝낼 생각하지 말고 아리 군처럼 3번인가 4번인가요? 뭐 계속 반복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들어가야 된다. 몇 번? 나이만큼. 잘 보겠습니다. 6개월 차지만 경험상 대회 나가보시라고요. 긴장 푸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지도자이기 때문에 긴장을 풀게끔 해주잖아요. 저는 선수 등짝을 신명나게 때려줍니다. 쾅쾅쾅쾅 때려줍니다. 두들겨 패고 야! 엉덩이 두들겨 막 그러면 아파서 긴장이 다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는데 관원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죠. 저희 도장에 있는 이미 어느 업어치기를 하거나 허리요리를 하는 그런 비슷한 관원들과 똑같은데 얼굴 좀 다르게 생겼고 키나 몸무게만 조금 다른 거다. 좀 중심이 좀 낮네. 아니면 더 말랐네. 좀 더 뚱뚱하네. 문신이 하나 더 있네. 뭐 이런 느낌처럼 도장에 있는 관원들과 비슷하니 너무 긴장하지 말라. 걔다 걔. 우리 도장에 있는 네 동생 걔다. 우리 도장에 있는 네 형 그 친구다. 네 한번 잡아본 친구다. 라고 좀 비슷한 친구를 찾아가면서 그 친구랑 대련을 한다고 생각해라. 라는 식의 조언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좀 더 긴장도가 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관원들이 30대 중반이라 회복될 때가 더디네요. 60대 선배님도 많았는데 요새는 제가 왕거네요. 중학생보다 중고등생과 점점 어려지는 것 같아 좋긴 한데 아쉬운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성인들이 정말 맞이 빠질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거는 뭐 전국적인 추세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격기 운동들에서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피하죠. 위험한 것들을 알고 계시기도 하고 하나의 회복력이 늦어지는 것도 느끼고 유도할 바에는 가고 뭐 골프나 볼이나 한번 치지 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매일 유도장을 오실 수는 없으시더라도 내 유도복이 있고 도장에 오면 한 번씩 내가 상대를 넘길 수 있는 내 주기술들이 있고
중고등학생들이나 도장 있는 친구들이 나에게 어떤 기술들을 물어봤을 때 대답도 해줄 수 있고 잡아도 볼 수 있고 설명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있고 도장은 자주 안 오더라도 한 번씩 얼굴도 비추고 하는 집에 자전거 있는데 매일 타진 않지만 가끔씩 타잖아요. 그것처럼 안 까먹고 한 번씩 도장을 찾을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지도 활성화도 그렇고 본인의 유도 실력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리하게 잡혔을 때 기술 들어간 연습을 해야겠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리하게 잡혔을 때 빠져나가는 것도 좀 연습해보긴 해야 됩니다. 내 자세를 계속 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연습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내 중심이 좋아져요. 오른쪽으로 섰다 왼쪽으로 섰다 해버리면 중심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오른쪽도 서보고 왼쪽도 서보고 해서 오른쪽 왼쪽 기술이 둘 다 완벽하면 뭐 그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내 중심과 내 자세를 잡으려면 불리하게 잡혔을 때도 내 자세를 계속 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노력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뒤꿈치 들고 한다는 느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방어하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요거는 설명해드리면 팽이의 끝이 날카롭잖아요. 그것을 들고 턴이 나오고 내 몸이 로테이션이 확 나오는 상황은 발끝이 서 있어야 로테이션이 나오고 발끝이 서 있어야 기술을 걸 때 내가 앞으로 기술을 걸 때 작용반작용 원리에서 내 몸이 뒤로 빠지는 것을 뒤꿈치를 찍어 넣어버리면 뒤가 옛날에 힐리스라는 게 있어요. 동그란 게 있어요. 뒤로 오르고 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앞으로 주는 힘 때문에 내가 뒤로 힘을 그대로 다 받아요. 발꿈치를 뒤꿈치를 붙여놓으면. 근데 뒤꿈치를 띄워놓으면 내가 앞으로 가는 힘을 쓰더라도 뒤로 빠지는 힘이 작용되지가 않습니다. 뒤꿈치를 들어놓으면요. 뒤꿈치를 붙여놓으면 앞으로 쓰는 힘이 그대로 뒤로 똑같이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내 몸이 자꾸 뒤로 빠지는 상황들이 나와요. 그래서 뒤꿈치를 들고 하면 내가 앞으로 기술을 뭔가를 던졌을 때 뒤로 가는 반작용이 안 받죠. 왜냐면 끝이 세워지고 앞으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뒤로 넘어가진 않겠죠. 그게 발 뒤꿈치를 세우는 원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르쳐 보니까 뒤꿈치를 제일 처음부터 안 띄워버리면 습관을 고치기 어려워져요. 대신 장단점이 있죠. 모든 건 뒤꿈치를 붙이고 서면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설 수 있습니다. 내일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하겠습니다. 도움 받으십시오.